부도지와 환인의 나라. 아리아넥스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상고사에 대한 영감과 감흥을 받은 책이 김은수 번역본의 부도지입니다. 환단고기를 일부분 인용했지만 부도지는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감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역사훈련 교과서였습니다. 물론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부도지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동영상 제4, 5, 6, 7을 꼭 이해하셔야 배달 박토의 파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도의 의미. 우선 부도, 수도, 박토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배달민족은 짜장면 배달 잘하는 민족이 아니라 밝은 박달인 밝은 토의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 박토가 부도이고 수도인 서울의 의미였습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의 소성, 국내성의 의미가 부리부리인 부도, 박토입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안주의 발간 지성이 바로 박토인 부도에 있었던 안성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이 있었던 파척이 바로 부도인 박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도인 박토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봅시다. 참고로 대당서역기, 왕호천 축국전, 동방견문록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합니다. 현지의 호탄은 신강에 조작되어 이입되어 있습니다. 호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들의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데카안에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같은 페이지 주에 화전으로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역기의 구살다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서는 알단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군명에 들어가는 호칭 스타는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순수한 한글로 호탄 화전이랑 호땅, 핫땅, 하독, 하도인 샤카의 터의 이명이었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던 이름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호탄 혹은 코탄은 한글로 하의 땅인 샤카의 땅이라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거란을 요인 키타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키타이는 카터인 샤카터이면서 샤카샥다는 박달인 박터입니다. 코탄이 바로 우리의 역사 무대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신강은 아닙니다. 박토의 경도인 서울, 낙양, 장안, 평양이 모두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천천히. 상계에서 코탄을 알단이라고 합니다. 알단이란 오르도스, 아도, 알땅의 의미로 우리의 손조들을 난생신화로 만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이곳 알탄 알터가 바로 우리의 역사 무대였던 박토였으며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선조가 몽골로부터 받은 다루가치의 봉지가 알동으로 역사 속 이곳이었습니다. 부도란 박도, 박토로 부도인 코탄, 갓땅, 샤카의 땅은 오늘날의 화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화주에 있었던 밭이 화전입니다. 함경도 영흥 대도부에서는 영흥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이곳에 있었던 밭이 화전이 됩니다. 밝은 박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박 또는 박으로 함경도 영흥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이곳이 박토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바로 상나라 설인 신라의 박격거세가 봉지로 받은 양산이기도 합니다. 볕이 드는 양지는 또한 밝은 박토가 됩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성이 이곳에서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또한 역사 속 밀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박달민족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의 기원이 된 곳이 바로 박달인 박토란 말입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박토가 군명인 함경도 영흥의 공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에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조선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곳이 박토로 함경도 영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이곳이 부도지 신시계천의 무대 박도 박토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또한 현 차이나 역사의 시온으로 조작된 황제 헌원의 봉지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역사 속 박터인 함경도 영릉에서 경도인 서울이 지척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입증한 식구를 인용해 봅시다. 함경도 단천 근처의 관산사입니다. 변방의 산 높고 구름 속 나무 빽빽해라. 너른 바다 넘실대니 하늘과 땅은 또 있다네. 서울을 바라보니 삼각산 언덕에 가려있고. 역사 속 함경도 관산사에서 서울을 바라보니 삼각산이 언덕에 가려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이슬람교육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박토가 인류 역사와 문명의 시원인 부도 마고대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미의 화와 피라미드 문명. 인류 및 문명의 시원인 부도 박토는 황인족만 있었던 것이 아닌 흑인 백인 모두 형제로서 공생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증가로 인하여 먹을 식량인 지우가 부족하게 되면서 금기시 여겼던 생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오미의 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맞이었던 황공씨가 동서남북 사해로 퍼져나가 분가한 것을 명하면서 인류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문명이 피라미드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피라미드란, 피라는 펴라, 뜻을 펴는 평양과 동일한 의미이며, 미는 한글 고유의 메인 산이고, 드는 한글 고유의 토, 땅으로 뜻을 펴는 산토가 바로 순수한 한글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자펜 역사에 나오는 야마토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전 세계에 산지되어 있는 피라미드는 기원전 약 10,000년경의 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서코리아, 서쪽으로 이동한 세력이 현재의 유럽인인 히랍 슬라브였습니다. 이들의 중심지가 현 카프카스 산맥의 그루지아입니다. 이곳에서 중원의 박토 문명을 기반으로 현재의 유럽 문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루지아 문명의 기원은 고리로 고리와 동일한 의미이며, 그루지아는 고리자, 고리아, 코리아입니다. 남이 낭코리아,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이곳을 메르가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르가르란, 메르는 말이 마을 부도이며 가르는 가리인 고려입니다. 순수한 한글입니다. 마르스에 이어 마르는 마을 부도라는 의미입니다. 터키의 인사법은 메르하바입니다. 메르는 마을 말이 부도이며 하는 샤카이고 바는 박의 순수한 한글입니다. 인도의 인사법 나마스테는 나마는 라마 로마 브라만 바라무니의 발근의 의미이며, 스는 모못의 소유격이고 테는 티트 토의 땅의 의미로 순수한 한글입니다. 동이 동코리아, 현재의 운남성과 티베트 지역입니다. 역사 속 우리의 지명 운남은 금성천부가 있었던 영변을 운남이라고 했으며, 티베트란 토박, 박토라는 한글입니다. 베트남은 박토의 남쪽이라는 한글과 한자의 합성으로 베트남의 정복인 운남이 동이의 박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맞이었던 황공씨는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북이 북코리아였던 현재의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당군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환인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인류의 이동 이후 환인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중앙을 영어로 센트랄이라고 합니다. 센트랄이 과연 영어였을까요? 아니면 한글일까요? 센트랄은 한글입니다. 한글이 영어화된 전형적인 예입니다. 센트는 선토, 신토이며 랄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랴오라오의 요 지역을 랄알아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브라이트는 브라바라의 밝은 토라는 한글로 현 영어의 의미도 밝은입니다. 이러한 영어 단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환인의 나라 카자흐스탄과 우파니 샤드. 인류의 맞이인 황공씨가 이동한 곳이 천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참고로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박토에 있었던 지명이 천안, 천부라고 했습니다. 천산산맥의 천산이란 이곳 서울 박토의 지명이 이전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산, 우랄, 아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지명들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국명이 또한 한글입니다. 자, 이제 부도지를 인용해 봅시다. 부도지 제9장. 마고성을 떠나 분고한 모든 종족들이 각주에 이르니 어느덧 1000년이 지났다. 옛날에 먼저 성을 나간 사람들이 자손이 각주에 섞여 살아 그 세력이 잠옷 강성하였다. 그러나 거의가 그 근본을 잃고 성질이 사나워져서 새로운 분고족을 보면 무리를 지어 추격하여 그들을 해하였다. 분고족이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니 바다와 산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대왕이 거의 없었다. 부도지 제10장. 황공씨가 천산주에 도착하여 해옥하여 복본할 것을 서약하고 무리에게 수정하는 일에 근면하도록 구하였다. 곧 장자인 유인씨에게 명하여 인세의 일을 밝히게 하고 차자와 삼절하여고 모든 주를 순행하게 하였다. 가장 맏어로 종가인 황공씨가 권속을 이끌고 북해인 천산주로 이동하고 그의 후손들이 천부사민을 이어받으니 천부사민은 인류의 종가인 천부의 표식으로 기원전 2333년경 등장하는 당군 왕검에게도 똑같은 천부인의 표식이 등장합니다. 천산주인 북해의 지명과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무르셔 돌을 터득해서 장생을 해서 온몸에 병이 없으시며 하늘을 대행해서 교화를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게 하시며 사람이 모두 힘쓰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미 없게 하셨다. 옛날 기록에 이르되 파내류 지산 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으니 그 땅의 넓이가 남북이 5만여 동서가 2만여이니 총괄적으로 황국이요. 나누어 얘기하면 비리국, 양원국, 구막한국, 일군국, 오르국 또는 필라국, 객현왕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또는 직구다국, 산하바국, 선비국 또는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미리국이니 합이 12국이니라. 상기의 문장 중 천산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은 파내류의 산 아래 환인씨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산이란 현재의 우랄 아랄 산맥이며 환인의 나라가 있었던 곳은 우랄 아랄 산맥의 하단인 현 카자흐스탄 내에 있었으며 지명은 우파로 의미는 우는 우윗 선대이며 파는 법방청이라는 의미로 현재의 우파는 러시아 모스크바 우측의 타타르스탄에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천산이 우랄 아랄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언어 간섭상 아랄의 아는 존칭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해 오군 랄수 랄하가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가 되니 이곳에 있는 양지가 요양이 되었고 강이 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원래 있었던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마고대성이 천산주 아랄로 이곳의 지명이 인류의 이동과 함께 북해로 이동 고착되었던 것입니다. 환국이란 오미의 화로 각 지역으로 이동해간 인류를 북해인 천산주 우파인 윗 법왕청에서 구역을 나누어 통치했던 곳으로 이들 한국시대의 역사적인 실존을 증명하는 글이 신증동국여지스남의 구격본에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스남 황해도 문화연에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었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신증동국여지스남의 환인이란 환인시대의 마지막 환인님입니다. 우파니샤드. 현재 우리가 인도의 경전으로 알고 있는 우파니샤드는 또한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파니샤드 1장은 이사 우파니샤드입니다. 이사 즉 이어서 단절된 네 애고를 하나님 상장님과 이어서 하나로 연결통일 신일합일 천일합일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조상님의 지혜를 잘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장은 깨나 우파니샤드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현실 속에서 헤쳐나가느라 애고 속에 빠져서 잠들었던 신성과 지혜와 그 전통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혹은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3장은 깼다 우파니샤드입니다. 깨어나서 연결통일 신일합일 천일합일을 이루었다. 어떻게 또 깨어나면 어떻게 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가요? 우파니샤드가 한글로 우파니샤드를 공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파니샤드란 불교 발생 이전부터 성립되었던 것으로 우파니샤드란 우파인 윗 법왕청에서 니샤다 즉 이었다. 성스러운 아리안의 해탈의 정신을 우파에서 이었다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현재의 카자흐스탄이 카잔으로 코자코리 고려의 땅이라는 의미로 이곳이 바로 역사 속 해탈의 땅 타타르스탄입니다. 원래의 천산주란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에 있었던 서울의 파척이 천산이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북해로 이동해서 현재의 우랄산맥에 천산의 지명이 이입되었던 것으로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으로부터 천산인 우랄산맥의 우파로 이동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경전이 바로 우파니샤드였던 것입니다. 대해탈의 정신을 마고대성인 경도인 서울의 파척으로부터 우파로 이동해서 이었다는 것이 우파니샤드 즉 우파에서 니샤다 이었다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학의 12제국. 자, 그런데 이러한 환인시대의 12제국의 정체가 동학의 경전에서도 등장합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 중 몽중노소 문낙가를 인용합니다. 곤륜산 일지맥이 조선국 금강산에 기암계속 좋은 경지 12,000 아닐런가. 팔도명산 다 던지고 천하승지 아닐런가. 현 차이나 청해성에 조작 이입된 곤륜산의 일지맥에 동으로 뻗어 서해 바다를 지나 반도의 강원도에 금강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 곤륜산이 있었던 곳이 바로 처신의 나라 조선이고 그곳의 일지맥이 금강산이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무대입니다. 몽중노소 문낙가 중에 12제국 괴지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왜 동학의 경전에서는 개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벽을 여는 민족이 아닙니다. 바로 개천이 정확한 표현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환웅천왕의 개천과 동학의 관련성을 단절시키려고 동학의 경전마저도 의도적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원불교가 바로 근대 역사의 동학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가 아닌 이것이 개천이라고 가르쳐야 맞는 표현입니다. 12제국 괴지론수 다시 개천 아닐런가. 이것이 원 동학의 목표였습니다. 동학의 경전 안신가 중에서 호천금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초에 묻힌 인생 이리 될 줄 알았던가. 개벽시 국초일을 만지장서 날이시고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건수 먼저 하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구건수 가련하다. 전세 임진 몇 해인가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지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상제님이란 천하의 맛 어른이신 하늘 같은 아버지인 천왕님으로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편에 12제국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만년경 환인시대의 12제국이 근대의 역사까지 유지되고 계속 전승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2제국의 중심이 바로 천왕님과 금성천부가 있었던 우리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파촉이었습니다.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다신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동학의 경전을 보니 그 당시에 처절했던 선조들의 피눈물이 생각나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회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환웅천왕님의 신시개천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 공개될 것이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